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효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가와 바이오 섹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바이오 상승 논리 그리고 바닥권 바이오 핵심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네 가지 상승 논리. 첫 번째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C 사태 이전에 이미 그 치명적인 악재들이 있었죠. 뭐 인보사라든가 신라젠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를 비롯해서 연달아 이제 그 삼상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C 사태가 또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그 여타 테마에 비해서 바이오 테마가 수급적으로 가장 어떤 그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뭐 소멸 혹은 이제 전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 사태로 오히려 이제 반전의 기회가 생겼죠. 초기에는 이제 그 K 방역에서 K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도주, 바이오 주도주 3인방의 실적이 대폭 호전이라고 보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정도 급증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한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투자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한다고 보는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70%, 80% 정도 급증한다고 하고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 보니까 거의 막 200% 정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증가한다고 그런 보고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주력주 바이오 그 주도주 3인방이 굉장히 자리를 그 시장에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여타 어떤 바이오 쪽으로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조정 환경이라는 거죠. 이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오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 전환된다고 하면 무조건 바이오가 못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바이오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차별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5말 6초, 즉 삼성전자가 오르는 시점이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바이오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 바이오 중에서 이제 그 NK맥스, 바이오톡스 대 HLB, 코아셈 네 종목 준비했거든요.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댓글에다가 영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저희에게 영업은 이제 소중하고 또 굉장히 절실합니다. 어찌 보면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투자자들 또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또 절박한 상태죠. 성공 투자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저희 어떤 그 절실함, 여러분들의 어떤 절실함들이 좋은 인연으로 해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관대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송 맨 끝에 있으니까는요, 그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그 주봉입니다. 2018년도 3월 고점 이후에 2년 넘게 주가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하는 과정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인보사 사태라든가 신라젠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이제 당시에 삼성이 실패했죠. 이런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져버린 거죠. 초기에는 이제 그 매도세가 강화되다가 나중에는 막판에는 이제 매도세가 이제 그 소멸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C 사태 관련해서는 마지막 그 자료 매도세마저도 완벽하게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여러 섹터 중에서 바이오 섹터가 수급적으로 가장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우리가 증시기관에도 이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가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파 상승 위에 조정 2파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3파동은 거의 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뭐 100% 장담은 아니지만 3파동까지 나와요. 3파동의 목표치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27만원 전후라고 보는데 5파동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솔직하게 장담은 못 드리는데 여하튼간에 3파동의 고점 27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파동이 연장이 된다면 5파동이면 이제 최고점 부근이라고 봐야겠죠. 36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증권 후배,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후배고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분석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막 5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저는 5파동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뭐 장담이랄까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소신이라면 3파동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 기준으로 27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WTI 선물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리라고 그러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배럴당 30달러 돌파하고 2차적으로 이제 그 40달러 제시했는데 지금 이제 삼선 전환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조 지표라고 생각되는데요. 삼선 전환도상 지금 그 월봉상은 음봉이 되어 있는데 양전환 되려면 배럴당 45달러를 돌파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차트상 흐름을 봐서는 한 40달러 정도만 넘어서 준다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좌하단에 보시면 국제금융자본 자금 흐름 메커니즘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국제금융자본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이머징 마켓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유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 중국이 되겠는데 인도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그 제조업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브라질이라든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하튼 간에 글로벌 어떤 국제금융자본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비중을 축소하는 가운데 한국을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러게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자를 매도하는 게 가장 수월하죠. 뭐 눈물을 머금고 뭐 삼성자를 매도한다 그런 얘기도 한번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유가가 급락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자 매도로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앞서 이제 배럴당 30달러 혹은 40달러 돌파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하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제 브라질이 크게 오르겠죠.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고 그리고 삼성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서 삼성자 랠리는 바이오의 어떤 그 조정 가능성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그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촘촘히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소비자죠. 소비자이면서 누구나 생산자이기도 하고, 누구나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어요. 자, 러시아 증시인데, 나비효과 첫 번째. 삼성자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그렇죠.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못 오르기 때문에 러시아가 못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자도 못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타 지금 다우 나스닥 혹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러시아 시장이 상당히 못 갔죠. 자, 두 번째 나비효과 두 번째 결국 브라질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하는 것이다. 브라질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한다는 것은 브라질이 빠진 이유는 역시 유가가 빠진 거고 유가가 하락하는 환경 속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르기 힘들고 삼성자가 오르기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이제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로 하면은 제가 그 4월 2일자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캡처를 잡았기 때문에 편집한 내용은 없고요. 보시면은 뭐 알테오젠, LNC 바이오, 그다음 NK맥스, 바이오톡스텍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게 이제 100% 이상 올라가고 LNC 바이오도 뭐 10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NK맥스도 뭐 15,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바이오톡스텍도 7,000원대 추천하고 이제 11,000원대까지 진입했다.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바이오톡스텍도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잠시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할까요? 제가 장중에 만든 자료인데요. 이 이제 수직선이 앞서 이제 그 방송한 시점이 4월 1일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훨씬 넘게 올라갔죠. LNC바이오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가고 바이오톡스도 추천 이후에 제법 올랐다가 이제 다시 뭐 거의 뭐 제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테오진이 됐든 혹은 이제 NK맥스가 됐든 바이오톡스가 됐든 내가 예전 바이오톡스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9,000원에 사서 이게 이제 2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2만 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내 진정한 수익률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단타 매매가 될 것 같지만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단타 매매는 100점 100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증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증권사에서는 매매를 자주 하죠.
그리고 제가 한테 그 트레이딩 센터장을 했어요. 한 수십 명을 거느리고 제가 매매 기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100명 중에서 실제 수익률 내는 친구는 5명이 안 됩니다.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타 매매가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고 단타 매매로 우리가 성공하기는 낙타가 반응기 통과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바이오톡스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9,000원이시죠. 9,000원에서 이제 9천만 원치 샀어요. 그런데 2만 원의 가치가 있다. 2만 원까지 기다리는 거죠. 2만 원의 가치가 없다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분석의 영역이고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재수가 좋았고 한 2, 3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사실 그 100% 오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혹은 1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톡스텍의 어떤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상했던 목표치 근처 부근에 와서 그런 매도 시그널을 하면 그때 파는 거죠. 그게 내 수익률이 된 겁니다. NK믹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만 원에 추천한 거죠. 만 원 혹은 아래에서 좀 추천했는데 15,000원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3월 말에서 4월 초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회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러면서 그 짓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다 NK믹스를 많이 사줬어요. NK믹스를. 지금도 더 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절대로 여기서 단기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초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가 투기적으로 막 간다고 오늘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자, 바이오톡스텍 보시면 이제 그 역시 그 2018년도서부터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지금 주봉인데요. 파동론으로 본다면 상승 충격 1파동, 조정 2파동입니다. 우리가 1파동에서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데 사실 1파동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조정 2파동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요번에 그 한번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매수리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길게 놓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바이오톡스텍을 우리가 이제 솔젠트 지분이라든가 혹은 이문메드 지분, 그다음 메드켈 IP라는 거죠. 그 지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추천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톡스텍의 핵심은 저는 화평법이라고 봅니다. 화평법은 아시죠,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 그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그 규제가 더 강화된 거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정부의 정책 함수고 시장의 볼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저도 모르고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본다면, 내년 연말 정도까지 놓고 본다면, 당연히 내년서부터 이제 그 화평법 관련 매출이 많이 발생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NK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26,000원, 7,000원대 고점 위에 2년 정도 조정을 받다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 잡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NK맥스도 아직까지 배가 고파요. 그 면역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일단 그 NK맥스 아메리카죠.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높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8월서부터 이제 그 첨생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작년 8월달에 국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해소가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NK맥스도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눌림목 조정이 왔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아스템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가 사실 내일 회원분들께 이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한 종목을 좀 추천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기업인데요. 굉장히 좋죠. 저희가 일시적으로 추천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한 종목이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물린다고 보고 내일이면 눌림목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규정상 회원분들께 추천하기 전에 먼저 주력주를 추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체험 VIP 관련해서 좋은 기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동참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코아스템은 이제 그 뉴로나탈이라고 그러죠. 줄기세포를 위한 난치성 질환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인데 이게 루게리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2018년도 8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삼상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거든요. 맨 아래 보시면 보류죠. 보류 이유가 뭐냐면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FDA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사유를 질의서를 코아스템에 보내요. 그러면 그 질의서에 대한 코아스템 측에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 보완되면서 이제 그 삼상 결정이 된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그 2018년도 8월 달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주가가 역시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물릴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 줄기세포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그 한때 사실 뭐 하여튼 바이오 시장을 평정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HLB 보시면은 이제 리보세라비비 하반기에 이제 NDA 신청, 원래는 이제 이번에 3월, 4월 정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C 사태 관련인지 뭐쩐지 하여튼 하반기에 NDA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뮤노믹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이뮤노믹이라는 회사는 교모 세포종에 대한 신약 신약 개발 신약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죠. 기술을 갖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뮤노믹의 어떤 가치 역시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된다면 주가에도 상당 부분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최근 핵심 논리는 뭐냐면 칼렘 리주마브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리보세나 말고 임상 병용을 하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항서제 칼렘 리주마브는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의 어떤 제품이죠. 근데 병용 임상을 하는데 임상이 총 53개고 이 중에서 40% 22개가 리보세라님하고 병용 임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가치가 시장에서 크게 또 부각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20만 원대 고점 위에 충분히 가격 및 기간종을 받고 또 주봉입니다. 기간종을 받고 이제 상승으로 도약하는 그 초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따라서는 안 되고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고 입금하시고 이제 보유 종목 명하고 그 다음에 보유 수량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진단해드리고 그리고 뭐 좋은 종목이면 더 사야 되겠죠. 안 좋은 종목은 이제 다른 주력주로 좀 교체를 하고 또 특히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우리가 신규 바이오 종목이 추천 바닥권인데 나가는데 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이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